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하시는 일들 모두 술술 잘 풀리시길 제가 기원 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 2024년도 첫 대상경주입니다. 세계일보배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에도 적었듯이 대한질주 이제 대상 한번 먹자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편성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질주가 1200이라는 점이 조금 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능력상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총 18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2차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상금 부족한 마필 원평가소 그리고 이스트 제트 이 두 마필은 아마 다른 마필들이 다 출전을 한다면은 출전을 못하겠죠. 이게 비록 대상 경주이긴 하지만은 오픈 경주이다 보니까는 16두가 출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8두, 부산 7두, 서울 9두가 출전 가능한데 부산 마필들은 다 출전 가능한 거고 5두밖에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서울 말들한테서 잘릴 수밖에 없는데 이스트제트 원평 가속 이 두 마필이 상금 부족으로 잘릴 가능성이 높고 해피피버가 지난주에 경주를 띄웠죠. 2주 만에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점이 관건인데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의 약간의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다들 상위군까지 올라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치는 다들 검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마필들 중에서 이스트제트는 서울 마주협회장패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 와우와우 같은 경우는 지난해죠. 2023년도 이 세계일보배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는 대상경주 우승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경주 우승한 마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출전하는 마필들 모두 대상경주 우승에 대한 목마름이 클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원래 첫 포문을 여는 대상경주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깨고 싶은 마음들이 마방에서는 높을 것입니다.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00m로 펼쳐지고 국산마 대상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드급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마다 출전 가능합니다. 리스티드급은 국산 포인마다 출전이 가능하고 경주 거리는 1200입니다. 순말은 57km, 앞말은 55km. 그리고 4세 이상 마들만 출전 가능합니다. 3세들은 출전을 못하고 그리고 올 3세들이 이 경주에 나올 이유는 없겠죠. 다음 달에 4월 초에 4월 들어서자마자 그 KRA컵 마일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이 경주에 출전하려고는 안 할 겁니다.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상금 부족 마필은 이스트제트 원평가속에 있고 예년 우승마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와우와우가 1분 13초 7 그리고 2022년도 라운퍼스트가 1분 12초 6 그리고 2020년도 심장의 고동 1분 12초 4 2019년 마스크 1분 12초 0 그리고 2018년 파이널 보스가 1분 13초 4로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주로 여건이면 이제는 마필들의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1분 13초대로는 주루가 아주 무겁지 않은 한 힘들 거고 우승 기록은 1분 12초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 이 심장의 고동이 지난 금요일 날 두바이 가서 뛰었던 그 경주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59.5라는 그런 높은 부중을 받고도 나름 선전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뛰었다고 봅니다. 여기 심장의 고동 요 경주가 올려놨습니다. 요거 그냥 한번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한질주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2차
입상을 다투는 마필들로 부산의 돼지 초이스와 서울의 와우와우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입상 언저리에 도전 가능한 세력들, 부산은 해피피버 보고 있고 서울은 포에버 드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순서는 이게 저거 순서입니다. 네이팅 순서이고 서울 말들은 검은색, 그리고 부산 말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네이팅이 가장 높은 마필은 대한질주입니다. 네이팅이 103이고 6살입니다. 콩그레츠 자마입니다. 나이트 유어 월드 자마인데 이 대한질주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콩그레츠가 이 대한질주를 교배를 했을 당시 교배료가 2만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질주는 그 그레이드 대상 경주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국산마 그레이드 대상 경주도 출전 가능한데 뭐 국산마 그레이드 대상 경주가 하나밖에 없죠. 대통령배. 거기에 출전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 조건은 됩니다. 포인마이긴 하지만 장추열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 작년도 대상경주 위주로 꾸준하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타의 아쉬운 성적을 남기긴 했는데 작년 국제신문배에 3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 캄스트롱 이어서 3착을 하고,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 뭐 국내 최강 단거리 스프린터가 총 출동을 했죠. 거기에는 외산마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6착을 했습니다. 이 1분 12초 2로 선입으로 상당히 좀 잘 뛴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얘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상대들의 전력이 너무 강했죠. 그리고 오너스컵 1600에선 7착, 그리고 부산 일보배 1200에서 7착, 그리고 작년도 세계 일보배죠. 6착을 했습니다. 네, 작년보다 편성이 약해졌고, 작년 이 세계 일보배는 선두 한 4일 돌다가 또 뒤로 밀리면서 초반에 좀 페이스 자체를 놓쳐버리면서 전개가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6착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22년부터 꾸준하게 대상경주 위주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경주 외에 일반 경주에도 나갔는데 일반 경주에서는 1400m 3번 뛰어서 3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경쟁력이 높은 마필이고, 이 마필이 저한테 강력한 인상을 남긴 경주는 2022년 국제신문배였죠. 그때 어마어마도 전성기 때였습니다. 그 전성기 때의 어마어마와 결코 지지 않으려고 머리차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세게 뛰었다, 정말 명성부였는데 그때 확실하게 정말 센 마필이구나 하는 모습을 각인을 시켰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제 뭐 콩그레츠고 모계도 좀 길기 때문에 장거리가 더 유리할 것 같지만은 이마필도 저는 오히려 초반에는 이마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그냥 1600, 1800에서 선행 가면은 좀 세겠다 했는데 이 1600, 1800에서 이제 이 1군 강자들하고한테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단거리가 좀 더 낫다는 판단을 요즘은 합니다. 1200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이마필이 1400이 더 유리하지만 최근 선입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편성이 굉장히 허접합니다. 작년보다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온 탑맨이란 마필입니다. 부마는 머스킨맨이고 모마는 나온 챔버이고 7살입니다. 작년도 국제신문배에서 12차, 코리아 스프린터 10차, 그리고 서울 마주협회장배 1200에서 4차. 이게 좀 15분 게이트였습니다. 이때 4착을 했을 때. 근데 외곽에서 선행을 가는 과정에서 힘을 썼어요. 편하게 못 갔죠. 내측에 빠른 마필들이 많으니까 밀어내서 선행을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 종반까지 잘 버텼는데 손살 라운퍼스트 어마어마가 이제 결승 막판 다 와서 우르르 따면서 이제 4착을 했는데, 초반 힘을 쓰고 그리고 빠른 페이스로 경주를 풀었는데도 종반까지 잘 버티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서울 마주협회장배 그 경주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 좋게 봐줄 수밖에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그렇다고 뭐 그 이전에 센 모습을 보여주었냐? 단거리에서 선행 가서 우승하는 경주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센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늘 착순권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은
대상급은 아니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제 그 마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나온 탄면 그래 1 군에서도 단거리 뭐 편성 중급 편성 맞으면은 선행감에 한 바퀴 돌 수 있는 말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마필이 대상급에서 먹힐 수 있는 능력인가? 그거는 쪼끔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편성이 약해서 편하게 선행을 주도한다면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 경주에서 뭐 세네킨도 있고 선행을 가고 싶어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코너 코너링을 하면서 분명 압박들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선행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1200m에 16두가 출전합니다. 결국은 입상의 당락은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게이트가 입상의 당락을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게이트에서 선행을 받으면은 일만의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측 게이트를 받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고, 선행이나 선두 선행만 옆에 붙지 못하면 선입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개의 불투명성도 분명히 있고, 대상경주 특성상 편한 선행은 또 힘들고, 그래서 나운탄맨 같은 경우는 인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 대한질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외곽 게이트만 아니라면 오히려 한 6번에서 한 8번 정도, 요 정도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감아내는 전개, 자기 페이스대로 뛰는 전개, 내측 갇히는 것보다는 거리를 손해를 좀 보더라도 외곽을 도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운탄맨은 인게이트, 대한질주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이스트제트입니다. 낸드 자마이죠. 낸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섭서디, 그리고 소스노, 주몽, 아주 뛰어난 경주마들과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종빈마루 가서는 알파 명장이란 뛰어난 경주마를 생산을 했고, 한때 서울 국산 단거리 최강자 중 한두였죠. 특히 뚝심이 어마어마한 마필이었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트제트가 그 전성기를 달렸을 때, 그때 서울 주로가 조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내측이 굉장히 좀 무거운 주로 상황을 보였는데, 그런 내측 주로를 타고도 뚝심과 탄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 경주력의 하락세가 심각하고,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에서는 또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금 부족으로 출전 등록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고 1분 11초 0으로 1200m 최고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걸음으로는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해피피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먼 퓨어 자마들이 장거리에서도 좀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생산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해피피버도 그렇고 그 아틀라스도 그렇고 상당히 또 스피디한 마필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능력 자체를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취임마이다 보니까는 우승보다는 늘 2착, 3착 이런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상위권에서 앞선을 이끄는 마필들의 능력치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마필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취입으로 그 마필들을 잡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아우너스컵에서 12착을 했고 세계일보배에서는 5착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세계일보배 5착 요 내용이 좀 고무적입니다. 이때 내측 불리한 주로였어요. 내측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내측 무거운 주를 타고도 탄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만 지난주에 경주를 떼었기 때문에 2주 만에 서울에 출전한다는 게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단거리 취임마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단거리 경주는 우승할 기에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척 탄탄합니다. 작년 23년도에 11전을 치루었어요. 거의 한 달마다 한 번꼴로 경주를 치루었다고 봅니다. 늘 출발이 좀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기립을 하거나 아니면 꼬이거나 늦발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취입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편성이 좀 약했죠. 강서 자이언트라는 마필, 센 마필이 한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이제 선두 뒤에 붙였다가 이게 조금 주행 불량기를 보이니까 다시 뒤로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태가 좋아서 앞선으로 말이 끌고 갔던 게 좀 페인이었고, 직선에서도 그 공간 사이를 뚫고 나오면서 진로 확보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아직 7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성기에 꾸준한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승은 몰라도 적어도 2, 3착은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장산 레이저입니다. 매니페의 자마이고 6살인데 빅토르기스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뭐 국제신문배는 부진했고, 그리고 STC 트로피에서는 2차, 그리고 SBS 스포츠 스프린트 8차, 작년도 세계일보배였죠. 그게 와우와우에 이어서 2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인기마들이 나운퍼스트가 대통령배로 우승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운퍼스트가 압도적인 인기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말이고 내측 무거운 줄을 타다 보니까는 정말 힘 부족을 보였습니다. 위심이도 똑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반사 이익을 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배에서, 그러니까 나운퍼스트가 우승을 할 때 대통령배에서 선행가서 4착을 했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거리도 자유도가 높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거리 선행시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로 보고 있고, 선행을 가기 힘든 편성이라 작년처럼 운이 따라주거나 아니면 선두가 경합해서 몰락을 하거나 그래야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편성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착순 이상의 성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빅스고입니다. 빅스의 자마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 모마가 모마인 이 콜미 레이스가 시티스타, 그리고 샌드월드의 형제마입니다. 샌드월드는 월드데이라는 굉장히 좀 좋은 경주마를 생산을 했죠. 그러니까 모계의 모계, 그러니까는 뭐 콜미 레이스, 그 윗데이, 뭐 시티 스타일링 이걸로 이루어지는 그 라인 자체가 상당히 스피디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분명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중거리에서 좀 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통령배에서 6착, 그리고 캐라이커 클래식에서 6착, STC 트로피에서 흥행질주 장산 레이저에 이어서 3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반 경주 중거리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무엇보다 1200 경험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1점밖에 안 치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장거리에만 출전하고 있고, 선행, 선임 모두 가능하나 그래도 선행을 갔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최근 뭐 선입으로도 좀 안정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만 관건은 이번 경주가 하이페이스로 굉장히 좀 흐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경주인데 그런 하이페이스를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단거리 위주는 오히려 따라가기도 버거울 수 있고, 아니면은 따라가다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단거리 대선 경주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미라클 드리밍입니다. 미라클 원더의 자마이고, 미라클 원더는 죄송합니다. 코리안 오크스에서 2착을 할 정도로 경주마로서는 능력 자체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마들도 다들 나름 잘 뛰고 있어서
종빈마루도 검증이 된 모습입니다. 윤영석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기승을 할 예정이고, 그동안 1군 단거리 경주 위주로 출전했는데 중급 편성에서는 꾸준하게 착순 이상의 성적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선입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11월 경주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페이스가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그러자 좀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페이스가 빠른 이번 경주는 선입보다는 중간 추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기는 좋은 마필이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착순 정도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데이지 초이스입니다. 최근 포텐이 터지고 있죠. 5살이고 연성대로의 부마가 크리켓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스피디한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1분 11초 2로 1200m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다가 최근 2군서 승군한 이후 1군서 급격한 걸음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걸음이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직직전에 1군 승군 전 비록 편성이 약하기는 했지만 사마신차 낙승을 거두었고 하이페이스도 소화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의 공백이 있긴 한데 연습 주행을 보면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이고, 아직 강자와에 뛰어본 적이 없고 대상급 하이페이스를 뛰어본 적이 없으나 최근 급격한 걸음 신장세라면은 저는 대한질주의 우승을 위협할 수 있는 유력한 마필로 이 데지 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포에버 드림입니다. 에치드 자마이고, 이 에치드 같은 경우는 부마가 포레스트리입니다. 이 포레스트리는 국내에서도 뭐 자마들이 잘 뗐는데 다이나믹 질주, 와치빌리지, 오제의 명답 이런 마필들이 포레스트리의 자마입니다. 와치빌리지 같은 경우는 국내 경마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원정, 일본 원정을 가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인터랙션컵에서 자마들이 상당히 스피디합니다. 포레스트리가. 그래서 더 그린먼키라고 그 마필이 브리지업이 상당히 좋았는데 경마 역사상 최고가 1600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 마필의 부마도 이 포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포레스트리 자마인 디스크리켓도 국내에서 자마들이 상당히 좀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 이제 세크폴드가 이 포레스트리 자마입니다. 작년도 STC 트로피에서 4착을 했습니다. 흥행질주, 장산레이저, 빅스고에 이어서. 그리고 세계일보배에서는 10착을 했는데 그때 등자가 빠졌죠. 그래서 후미로 쳐졌는데 아직 1군서는 우승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이 선입으로 걸음 자체가 한 단계 성장을 했고 마필이 세졌어요. 뛰는 법을, 뛰는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 경주 뛰는 법을 알아간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알아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안토니오 기수가 탔을 때 3연승을 거둔 이후 여러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최근 조제로와 기수와의 임호흡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성적이 나오는 이유도 페이스 소화 능력이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선입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이미지 때문에 좀 평가절하되고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최근 강자들 틈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착순 이상의 성적, 그러니까는 뭐 정기에 풀리면은 입상권 도전도 가능한 마필로 이 포에버 드림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속된 말로 걸음발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와우와우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짝꿍의 자마인데 디펜딩 챔피언이죠. 작년도 우승마이고, 디펜딩 챔피언은 올해부터는 무조건 상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갖고 무조건 출전 가능합니다. 서울 마주협회정배 12착, 부산일보배 9착,
그러니까 세계일보배 우승 이후에 좀 한타의 아쉬운 성적을 남기고 있고, 이때 우승도 사실 라운퍼스트, 위시미 등이 좀 내적 불리한 줄을 타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 모바일 짝꿍은 상당히 스피디했던 마필로 장거리도 뛰었지만 특히 1400 이하의 거리에서는 강점을 보였던 경주마였고, 짝꿍의 형제마로는 장산제왕 역시 단거리 좋은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수성 비에표는 장거리를 뛰었는데 그건 아마도 이 부마인 볼포니의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형제마들이 다들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짝꿍도 잘 뛰었고, 서울 마주의 폐장배 이후에 다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긴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복귀 전 1200에서 비교적 편성이 강했는데 거기에서 사척으로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고 혈통적으로 장거리보단 단거리의 강점이 있고, 주기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나은 성적이 기대가 되고, 적어도 작년도 디펜딩 챔피언인데 그리고 작년보다 편성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이 바이스로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갖고 코랑 이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좀 킁킁거리거나 이런 것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비드 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이고, 이 모마인 유성 타이거의 부마가 위에서 언급드렸던 그 포레스트리의 자마인 디스크리켓입니다. 디스크리켓 자마로는 서브캣, 왕복꽃, 노드위너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스피디한 혈통이고, 하위군에서 굉장히 좀 많이 뛸 것으로 기대가 됐던 스프린터인데 상위군으로 올라오면서 한타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상대들이 강해지면서 이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다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 힘든 편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선입걸음도 있긴 하지만 선행을 갔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이고, 선입과 선행 이 두 개의 경주에서 그 선행시와 선입 간의 그런 편차가 큽니다. 인게이트면은 선행을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이 강해서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보입니다. 거의 모든 경주 착수 안에 들 정도로 꾸준함이 강점이고 선취입이 자유롭고, 근데 이번에는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군 승군에서 2전 동안 6착으로 좀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1군에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원평 가속인데 상금 부족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라스트 펀치, 개인적으로 능력치를 상당히 좀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바닥 추임마이기 때문에 우승 횟수는 적지만은, 그래서 1200도 1승밖에 못했습니다. 2착만 4번을 했는데 예전에는 좀 발쫙백이 심했죠. 거의 고착성 넛발을 했으니까는. 근데 그 부분은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넛발은 하지만은 그 넛발 이후에 그 밀고 나오는 중속, 흔히 대하시라고 하죠. 그게 상당히 좋아서 초반 넛발한 그 거리의 손해를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에서 올라오지는 않을 마필이고, 예전보다는 출발이 많이 좋아졌고, 최근 꾸준히 좋은 걸음을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1군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페이스가 빨라서 자력 추입보다는 선두가 좀 흔들려야 된다고 봅니다. 3복 정도의 노림수는 가능하지만 자력 입상은 사실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1군까지 올라갈 잠재력 우수마로 보고 있는 마필이 라스트 펀치입니다. 거기에다 앞말이다 보니까는 부중의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마필들은 다 2군마입니다. 동진최강은 2차 등록에서 빠졌고,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세네킨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세네킨하고 이 나온탄맨 두 마필이 선행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게이트 받는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로 1200m에서 9전을 뛰면서 9번을 다 3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승률 100%이고
부마인 지미 크리드는 국내에서 이제 큐피드 가이가 상당히 좀 뛰어난 스프린트적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스피드 조이도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4살이고 계속해서 걸음이 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작년도 GC 트로피 2착을 했고 영양삭스에 이어서, 그리고 RWITC 트로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파르키우스 옐로우캣을 이기면서. 아직 모래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측 갇히는 순간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마필이고, 웬만해서 내측 갇히면은 끝까지 밀어서 선행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2군 경주치고는 편성이 강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승을 했고, 하지만 페이스는 그렇게 빠른 페이스가 아니었고, 이번에는 상대도 강하고 페이스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말들이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편하게 좀 선두를 이끌기도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단거리 강점이 있고 성장 중이고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만은 앞말이라는 것이 좀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베스트 천상입니다. 토치의 자마인데, 모마인 토치는 우승터치와 형제마입니다. 우승터치는 경주 능력도 뛰어났던 마필이고, 종빈마루 가서는 터치 스타맨을 생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터치 스타맨은 3세 최우수마였습니다. 최근 13조로 마방이 이적 후에 나름 잘 적응을 하는 모습이고, 앞마림에도 힘과 탄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 상위군까지 올라가게 한 원동력으로 보이고 원동력으로 생각이 되고, 기복이 있지만은 잘 뛰었을 때, 그러니까 이마필에 뭐 입상을 하거나 착순 안에 들어오거나 우승을 했을 때의 경주력은 상당히 세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있긴 하지만 잘 뛰었을 때의 경주력은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고, 부중의 이점이 있긴 한데, 근데 이번에는 상대들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마필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한강 세이버입니다. 프리놉셜 자마이고 썬록의 형제마죠. 작년 OSAF 트로피 8착인데 뭐 8주 출전해서 8착이니까 꼴등했다는 얘기죠. 기대만큼 잘 성장을 하다가 2군서는 3전 2착 이외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아직까지 발전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걸음은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편성도 너무 강하고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베라니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꾸준히 뭐 상금 부족으로 인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뭐 꾸준한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은 걸음 자체가 이제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질주의 우승 후보 1순위로 보고 있고, 2착을 이제 돼지초이스와 와우와우 이 마필이 다 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해피피버, 포에버드림, 그리고 장산 레이저, 이런 마필들이 좀 착순 안에 들이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해 첫 대선 경주인 세계일보배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건 서울대도 얘기들 했듯이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리고 능력 편차가 아주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게이트의 싸움이 될 겁니다. 누가 게이트를 더 잘 뽑느냐, 이 싸움이 되기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